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지와 명의께는 은나라 말기 우매한 주왕의 폭정으로 명의의 도를 쓰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구요는 은나라를 정복한 주나라를 피해 수양산 속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고 죽어간 백의와 숙제를 의미합니다. 유기요는 유리옥에 갇혀서 주역을 제작하며 때를 기다리는 문왕을 뜻합니다. 구사면은 주왕의 폭정에 시달리는 은나라를 구하고자 은나라 정벌에 나선 무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사요는 나라의 종묘 사직을 지키고자 주왕의 신복인체하며 은나라의 신주를 들고 도망치는 미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육오요는 폭정을 일삼는 주왕에게 미친 척하며 죽을 고비를 넘긴 기자가 끝까지 살아남아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무왕에게 전수하고 과업을 이루는 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육효는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른 듯 천자가 되었지만 선왕들이 전해준 법을 어기니 나라까지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와 명의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지키면서 어려운 때의 명의의 도를 쓰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와 명의께 외계인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와 명의께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효는 이부 자복하야 획 명의지심하야 우출문정이로다. 육사는 왼쪽 배에 들어가서 명의의 마음을 얻어서 문정에 나옴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는 음자리에 있고 곤의 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곤의 덕으로 순정함을 명의의 도로 쓰는 것입니다. 육사효에서는 은나라 주왕의 서형인 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부자복이란 배의 왼쪽에는 심장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왕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미자가 은나라의 종묘인 신주 가까이 들어간 것입니다. 배 복자는 공께에서 비롯됩니다. 획명의지심은 폭정으로 세상이 암울한 때이니 주왕을 명의지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가 은나라 주왕의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왕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신복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출문정은 미자가 은나라 종묘의 제사를 모시는 신주를 훔쳐서 도망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연고로 후일 은나라 종묘의 제사는 송나라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육사효가 동하면 진께가 되므로 나갔다는 출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이부자복은 획심의하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자가 은나라 주왕의 신임을 얻은 것은 미자가 은나라 종묘 사직의 신주를 지키기 위한 심중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지와 명의께 육사효를 얻으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숨었으니 찾을 수 없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와 명의께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기자 지명이니 이정하니라. 육오는 기자의 명이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오효는 명의궤의 가장 중심이 되는 효에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가 아니고 은나라의 도를 무왕에게 전달한 기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나라 주왕의 폭정으로 압박과 고난을 당하던 기자는 밝은 지혜를 감추고 명의의 도로서 처신합니다. 서경의 홍범에서 은나라를 정복한 무왕이 은나라 기자에게 찾아가 정치의 도를 물었습니다. 은나라 기자는 은나라의 사람이지만 은나라를 정복한
무왕에게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온 큰 뜻을 과감히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나라 신하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은나라와 주나라를 가리지 않고 사심없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자가 명의의 도로서 바르게 하니 이루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자의 기상을 육오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자라는 이름이 주역의 효사에 새겨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기자 지정은 명불가식야이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것은 밝음을 감춘 것이지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밝음은 조금도 쉬지 않음을 명불가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지와 명이 있게 육오효를 받으면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도 돌이켜보면 삶의 한 방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자신의 처신을 정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와 명있게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불명하여 회니 초동우천하고 후입우지로다. 상육은 밝지 아니하여 금음이니 처음에는 하늘에 오르고 나중에는 땅에 들어가도다 라는 뜻입니다. 지와 명익괴 상육효는 인군을 벗어난 위가 없는 자리이고 학계의 리계에서 가장 멀리 있으니 가장 어둡습니다. 불명하여 회니는 지와 명익괴 꼭대기에서 밝지 못하니 금음처럼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밝지 못해 우매하고 어리석은 주왕을 가리킵니다. 초등우천하고 후입우지로다는 주왕인 천자의 위상을 하늘로 오르는가 하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태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고 인군보다 은나라 주왕을 힘과 지혜가 뛰어난 높은 천자로 볼 수 있지만 뒤에는 우매한 군주로 나라까지 망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육효가 동하면 간계가 되므로 작은 길은 군도를 잃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른 황제의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초등우천은 조사국야이요 후입우지는 실측야이라 하셨습니다. 황제는 천하를 비추어 은택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법칙을 잃어버리니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을 잃고 땅속으로 꺼지듯 쇠멸해 간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지와 명익괴 상육효를 받으면 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만 커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